삼성이 또 한 발 늦었습니다. 실리콘 포토닉스에서 TSMC가 또 한 발, 아니 두 발 정도 앞서 나간 기술이 공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2월에 GTC 2025라는 아주 큰 연례 행사에서 실리콘 포토닉스의 상용화를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이 젠슨 왕이 발표한 영상들을 보면 곳곳에서 TSMC가 숨어 있어요. 이 실리콘 포토닉스를 엔비디아랑 또 TSMC가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차세대 파운드리 기술인 실리콘 포토닉스마저도 TSMC가 주도권을 잡고 간다. TSMC가 GTC 2025 전에 유력한 반도체 학회에서 우리가 실리콘 포토닉스를 어떻게 구현을 하고 있어요 라는 논문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스위치라는 칩이 있어요. 스위치는 서버 안에서 서버와 서버의 어떤 정보를 교환을 할 때 교통 정리를 해주는 역할입니다. 이 스위치까지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스위치에 달려있는 이 장치들이 전기에서 빛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전류예요.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의 양은 폭증하고 너무 병목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줄 뭔가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포토닉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빛을 실리콘을 통해서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이야기가 붙는 겁니다. 이 실리콘을 왜 쓰느냐 하면 빛이 가는 길이 실리콘일 때 훨씬 더 굴절률이 높다고 하죠. 굴절률이 높을수록 빛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된다는 용어인데요. 유리보다 반도체를 만들어 올 때 주로 쓰던 실리콘이라는 물질이 굴절률이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스위치 바로 옆에다가 실리콘 포토닉스 소자를 끼운다고 합니다. 이 스위치에서 들어온 정보들을 빛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정말 기존에 있었던 전기선보다 빛을 계산하는 클래스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전기로 전달했을 때의 속도는 기가라는 단위를 쓰거든요. 그런데 빛으로 뭔가를 전달할 때는 테라 단위를 씁니다. 1테라는 1024기가거든요. 1000개 기가가 있어야 테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배 정도의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 이런 컨셉으로 되는 거죠. 엔비디아가 그래서 실리콘 포토닉스 쓰려고 하는구나. 이제부터 등장하는 것들이 좀 재밌습니다. TSMC N6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 어딘가에서 TSMC의 6나노 공정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공개했던 퀀텀 X라는 스위치도 TSMC의 4나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위치나 실리콘 포토닉스 소자 자체를 TSMC에서 전면으로 생산을 했다. 엔비디아의 실리콘 포토닉스에 TSMC의 기술들이 그대로 녹아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TSMC의 어떤 기술이 엔비디아의 실리콘 포토닉스를 만드는 데 쓰였는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스위치 바깥쪽에서 꽂아지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확대를 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위에서 내려다본 뷰고요. 이게 실리콘 포토닉스 소자라고 하면 이 면을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엔비디아가 공개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포토닉스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포토닉스 소자죠. 이거를 아주 심플하게 도식화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PIC 그리고 EIC 이 부분이 포토닉스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EIC는 일렉트로니컬 집적회로, 그러니까 전기 신호를 담당하는 거고, PIC는 앞에 P가 포토닉스예요. 그러니까 빛 신호를 담당을 하는 회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PIC에 빛 회로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 회로 안에서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0일까 1일까? 0이야. 그러면 0을 보내자. 그러면 이 전기 회로를 다루는 EIC가 뭔가 판별을 해가지고 스위치라든지 연산장치로 보낸다는 컨셉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감하시기에 더 중요한 회로는 뭘까요? PIC죠. PIC. 우리는 지금 포토닉스를 하고 있으니까 PIC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선 빛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뭔가가 필요해요. 그게 커플러예요. 커플러. 그리고 웨이브 가이드를 하나씩 떼보면 파동을 가이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도파관이라고 하는데 빛이 이동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빛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스플리터라는 표현도 쓰는데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여기서 하나는 레퍼런스예요. 여러분들 업무하실 때 자, 이거 레퍼런스로 쓰세요 할 때 그 레퍼런스예요. 이 길들을 지나서 포토 디텍터라는 부분으로 빛이 다시 모입니다. 이 디텍터는 찾는 사람, 판별을 하는 사람,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의 신호를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사람. 그런데 이 부분이 뭘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군데 더 갈라진 길은 바로 모듈레이터라는 부분입니다. 레퍼런스를 할 만한 빛은 그냥 원조 빛이에요. 원조 빛. 그리고 여기서는 뭔가 변화를 줘요. 왜 변화를 주느냐? 디지털 신호는 0 또는 1이죠. 그러면 뭐가 0이야? 뭐가 1이야? 판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변형을 줘야 되는 것들이 이 모듈레이터인 거예요. 한국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공진기라고 합니다. 레조네이터라고도 하는 말을 쓰는데요. 공진이 뭐냐면 함께 공자의 진동진입니다. 진동을 함께 한다. 같이 울려진다. 그러니까 빛의 파장을 가둬둔다는 뜻이 됩니다. 빛이 모듈레이터 안으로 들어갔을 때 계속 이렇게 모듈레이터를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실이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포토 디텍터로 전달되는 빛이 작아지겠죠. 가뒀으니까. 그러면은 이 포토 디텍터가 기존의 레퍼런스 빛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달라졌나?
떨어졌네. 이상하다? 그러면 0인가? 하고 0으로 판별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1일 때는 어떻게 할까? 이 빛이 최대한 모듈레이터를 빠르게 빠져나가서 이 포토 디텍터가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죠. 이때 이 모듈레이터에 전압을 가해서 모듈레이터 안에 있는 전기장판 같은 히터도 데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빛이 모듈레이터에서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게 돕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퍼런스와 비슷한 위상차의 빛이 포토 디텍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포토 디텍터가 야 1이다 1로 올려보내자 이렇게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 이런 게 바로 PIC의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면 TSMC가 논문에서 공개한 그림들을 보면서 요소별 기술을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여기서 커플러 역할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플러는 말 그대로 빛의 소자를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이냐 처음으로 맞닿는 부분이 이 커플러인 거잖아요. TSMC는 그레이팅 커플러라는 기술을 썼는데요. 엣지 커플러라는 종류도 있습니다. 엣지 커플러는 소자의 끝부분에 광섬유를 갖다 대서 빛이 이쪽으로 전달하게끔 하는 기술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이핑 커플러 같은 경우에는 옵티컬 파이버를 엣지에 바로 갖다 대는 것보다는 빛의 전달률이 낮을지는 몰라도 훨씬 더 난이도가 좋고 생산성도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TSMC에서 이런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을 최대한 줄여서 이 커플러를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논문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TSMC가 공개한 그레이팅 커플러의 그림은 A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이 빛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빛의 소실률이 0.3dB에 불과하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0.3dB은 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3%의 빛이 살아서 웨이브 가이드로 이동을 한다. 그만큼 좋은 커플러를 만들었다. 두 번째로 모듈레이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B 그림 그리고 C, D 그림을 모듈레이터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동그란 부분 주변에 CMOS라는 반도체 소자를 얹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압을 가했을 때 빛의 경로를 훨씬 더 유연하게 빠르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이 레조네이터를 한 개뿐만 아니라 TSMC는 두 개로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TSMC가 굉장히 대단한 점은 엔비디아의 협력도 협력이지만 너무나도 실리콘 포토닉스에 대한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TSMC 논문에서 보여지는 PDK라고 하죠. 프로세스 디자인 킷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종류의 실리콘 포토닉스 디자인을 확보를 했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오든 브로드컴이 오든 AMD가 오든 원하는 실리콘 포토닉스가 있으면 다 말하세요. 우리가 다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커플러의 종류에는 엣지 커플러도 있고 그레이팅 커플러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두 가지도 다 대응이 된다. 웨이브 가이드의 종류도 실리콘이 될 수도 있고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라는 새로운 화합물의 종류도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포토 디텍터 같은 경우에도 빛을 흡수를 잘하는 저마늄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어떤 예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위에가 EIC라는 소자가 이제 붙을 텐데 이 EIC와 PIC를 결합하는 기술도 최첨단 하이브리드 본딩을 쓴다고 합니다. 뭐 레거시부터 최신 후공정 그리고 전공정까지 완전히 그냥 총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여기 넣어가지고 실리콘 포토닉스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TSMC가 꽤 오래전부터 실리콘 포토닉스를 자기들이 한대요.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나타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위협적인 아이템이 될 수 없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젠슨왕이 들고 나오면서 이게 진짜 AI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기술이 되지 않을까. TSMC도 정말 열심히 준비한 티가 역력하죠. 2025년에는 아까 보셨던 플러거블, 그러니까 스위치에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델이 된다고 하면 기판에 본격적으로 탑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력은 덜 들고 지연성은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죠. 더 발전된 형태는 정말 연산 장치에 그대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훨씬 더 전력이나 속도가 개선되게끔 하겠다는 TSMC의 로드맵이 지금 플러거블은 자기들이 목표했던 대로 실현이 되면서 굉장히 포토닉스에서 앞서 나가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TSMC가 공개한 위에서의 뷰를 옆으로 돌린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플러거블 형태로 나와 있다가 점차 앞으로 당겨가는 모습이죠. 결국에는 기판까지 이 실리콘 포토닉스가 올라가면서 12.2테라비트/s를 넘는 대단한 속도를 자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를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TSMC와 함께 세계 파운드리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위치니까. 물론 최근에 삼성 파운드리가 브로드컴과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같이 연구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었고 작년에 삼성 파운드리가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2027년에
정말 상용화를 하겠다는 목표도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이게 TSMC가 내고 있는 어떤 가시화적인 로드맵 그리고 결과물과 성과물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뒤처진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TSMC와는 전공정 경쟁에서도 꽤 밀리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3나노를 넘어서 2나노까지 TSMC가 삼성 파운드리를 굉장히 가볍게 제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실리콘 포토닉스에서 마저도 많이 밀리는 느낌이 들면서 파운드리 업계에서 TSMC의 기세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기술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실리콘 포토닉스 생태계가 너무너무 열악하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어떤 굉장히 저명하신 실리콘 포토닉스 학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해에 100명 배출되면 많이 배출되는 거다. 우리나라에 실리콘 포토닉스 전문가가 너무나도 없어서 삼성 파운드리의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 잘 되는 게 차라리 이상한 거다. 이 저변이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이렇게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 밀리고 있는데 앞으로 TSMC 로드맵대로 된다면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더욱더 공고해진다면 삼성 파운드리는 또 두 발 세 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 되고 싶다면 국가적인 어떤 지원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의 분발 이 두 가지가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에도 기대해주세요.